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2학년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H열도에 대한 내용을 배웠어요. 그래서 별의 물리량에 따라서 별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주계열성, 적색 거성, 초거성, 백색 외성까지 분류해봤던 거 다들 기억이 나나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제 별의 진화 과정을 배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별의 진화 과정을 배운다 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5번째, 우리가 5단원을 배우고 있죠. 별과 외계 행성계. 3번째 개념인 별의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별의 진화. 자, 우리 별의 진화 과정을 총 어떻게 배울 거냐면 핵심 개념을 알아봐야겠죠. 어떤 개념을 쪼개서 배울 건지 핵심 개념. 자, 첫 번째로는 별이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별의 탄생. 자, 두 번째로는 전 주계열성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탄생하고 나서 주계열 단계를 이르기 직전의 단계를 우리가 전 주계열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주계열 단계를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메인 시퀀스 스타라고 하는 주계열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주계열 단계. 자, 주계열 단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게 여기서 주계열 단계의 가장 핵심은 핵융합 반응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본격적인 별이 된다는 소리예요. 누구를 태워서 핵융합을 하냐면 수소를 태워서 수소 4개를 태워서 하나의 헬륨으로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수소 핵융합 반응. 그리고 정역학 평형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이 정역학 평형은 뭐냐면 역학적으로 평형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중력과 압력이 평형을 이룰 때를 우리가 정역학 평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계열 이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주계열 이후. 자, 이때 너무나도 중요한 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태양 정도 질량일 때 주계열 이후로는 어떻게 진화를 할까? 그거를 우리가 1 솔라매스라고 해요. 지금 여기 점을 태양을 솔라라고 하죠. 솔라. 그래서 솔라매스라고 하는데 매스는 질량이고요. 그래서 1 솔라일 때, 1 솔라매스 정도일 때, 그래서 태양 정도 질량일 때, 그리고 질량이 태양보다 클 때, 클 때 어떻게 진화를 할까? 우리 태양의 경우에는 주계열 이후에 어떻게 진화를 하고 우리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들은 어떻게 진화를 할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거고요. 5번째로는 이제 주계열 이후를 알아봤으니까 별의 최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즉, 별이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건데 백색 외성으로 죽을 수도 있고 중성자 별로 죽을 수도 있어요. 중성자 별이 뭐냐면 양성자, 중성자 이런 내용 배웠었죠. 그쵸? 그래서 이런 그 개념과 관련해서 이 중성자 별은 중성을 이루고 있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양전화, 음전화 따로 없이 중성을 이루고 있는 별이다. 라서 중성자 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시공간인 이 블랙홀. 중력이 너무나 커버려서 공간을 찌그러뜨리는 이 블랙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핵심 인덱스를 알아봤으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별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별이 어떻게 탄생할까? 자, 우리 별의 탄생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중력이라는 힘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력이 뭐죠? 영어로는 그래비티라고 하는 이 중력은 물리나 지구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힘이에요. 어떤 힘이죠? 찌그러뜨리는 힘이에요. 그쵸? 혹은 지구에
지금 연필을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힘.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인 거예요. 찌그러뜨리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쉬울 거예요. 찌그러뜨리는 힘. 그리고 압력이라는 힘도 생각해 볼까요? 압력은 밖으로 미는 힘이에요. 즉, 중력은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게 중력이고 밖으로 미는 이 힘이 압력이에요. 얘가 중력이고 얘가 압력이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가 있고, 자, 중력과 압력이 두 힘이 있는데 만약에 중력이 더 크다. 지금 이 공에서 중력, 이 힘이 찌그러뜨리는 힘이 밖으로 미는 힘보다 크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찌그러지겠죠. 그쵸? 그쵸? 중력이 크면은 찌그러져.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축된다. 그래서 중력 수축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를 중력 수축된다. 중력이 크면 중력 수축이 되는 거고요. 반지름이 작아지겠죠. 자, 그러면 중력보다 압력이 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미는 힘이 크다. 당연히 어떻게 되죠? 팽창하게 되는 거예요. 팽창. 밖으로 민다. 반지름이 커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쵸? 만약에 중력과 압력이 완전 똑같이 평형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는 무슨 평형이라고 하냐면 이거를 정역학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은 일정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압력이라는 건 밖으로 팽창하는 힘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공을 데우게 되면, 따뜻하게 데우면 얘가 팽창해요, 수축해요? 당연히 팽창하죠. 즉, 온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커져서 팽창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수축은 반대로 얘가 엄청 식어버리니까 미는 힘보다 안으로 찌그러뜨리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찌그러지는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상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어요. 온도가 높으면 팽창하고 온도가 낮으면 수축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별이 어디서 탄생을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별은 암흑성운부터 탄생을 해요.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인데 암흑, 어두운 성, 별성자 쓰죠. 그리고 구름 운자. 그러니까 구름이에요. 우리가 성간 물질 같은 거야. 성간 물질. 성간 물질이 뭐냐면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을 성간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1%는 티끌이 차지하고 나머지 99%는 가스가 차지를 하는데, 이 성운은 별과 별 사이에 있는 어떠한 구름같이 뭉쳐져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암흑성운에서 만약에 이렇게 암흑성운이 존재를 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고 칠게요. 여기 성운이야. 암흑성운. 그러면 이 암흑성운은 조건 자체가 처음에 어떨까요? 굉장히 온도가 낮은 상태예요. 온도가 낮은 상태야. 저온인 상태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일까요? 얘가 저온이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중력 수축이 일어날까요? 팽창이 일어날까요? 수축이 일어나겠죠. 그쵸? 당연히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이만큼 있던 애들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력 수축. 중력이 우세해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중력 수축이 일어나는 거야. 따라서 밀도가 어떻게 되죠? 밀도가 높아지겠죠. 점점점. 그쵸? 그래서 밀도가 점점점 높아지는 이런 형태를 띠게 돼요. 그럼 여기서 또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만큼 중력 수축을 했으니까 이만큼의, 자, 여기 그려볼게요. 요만큼 빨간색으로 그린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되고 있죠. 중력 수축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 감소되면 우리가 총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거해서 위치 에너지 감소는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 증가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이 운동 에너지는 열 에너지나 복사 에너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총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거해서. 따라서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나면 점차 온도가 점차 상승하게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점차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 성운들이 뭉쳐져 있는데, 이 성운들이 있는데 온도가 낮은 상태니까는 압력이 커져서 압력이 우세해져서 얘가 수축을 하게 돼요. 수축을 하면 밀도가 높아지고 또 거기에 따라 위치 에너지가 감소되면서 열 에너지와 복사 에너지가 증가되고 얘에 따라서 온도가 점차 상승하게 된다. 이거를 우리는 원시별이 탄생한다 라고 표현해요. 원시별이 탄생하는 그 순간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고요. 점점 온도가 상승해서 약 1000켈빈까지 온도가 상승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별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별의 탄생. 자, 별의 탄생.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전 주계열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전 주계열 단계. 주계열 전 단계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전 주계열 단계. 자, 전 주계열 단계는 특징이 뭐냐면 주계열 전 단계예요. 원시별 다음에 이제 나오는 단계인데요. 근데 여기서는 원시별은 정역학 평형을 이루고 있나요? 이루지 않나요? 이루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수축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의 힘이 더 센 거야. 그런데 온도가 점점 증가가 되는 거니까 온도가 점점 증가가 되니까 그쵸? 압력이 점점 우세해지겠죠. 따라서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정역학 평형 상태가 일어나게 돼요. 전 주계열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반지름이 어때요? 일정하겠죠. 정역학 평형 상태를 이룬다. 그리고 근데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지 못하냐면 1000만 켈빈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예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야. 자,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온도예요. 1000만 켈빈이 어떤 상징적인 온도냐면 얘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를 말해요. 즉 전주계열 단계는 아직 1000만 켈빈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할 수가 없겠죠. 그쵸? 여기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가능한 온도야. 가능한 온도. 근데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주계열 단계에서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겠죠? 오케이,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 전 주계열 단계를 HR도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Y축, 그 다음에 X축 이렇게 그려보고요. X축 HR도에서 X축의 변이는 뭐였죠? 그쵸, 온도였죠? 그리고 Y축은 광도였어요. 자, 온도는 여기서는 낮고 여기서 온도가 높죠. 광도는 여기서 높고 여기서 낮고. 자, 주계열성이 이런 식으로 메인 시퀀스 스타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다들 기억나죠? 그러면 전 주계열성은 주계열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혀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왜 여기에 찍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게 주계열이에요. 여기가 주계열인데 주계열보다도 온도가 어때요? 온도가 낮은 상태예요. 그리고 광도도 낮아요. 그러니까 진화가 덜 된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 상태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주계열로 진화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도가 높아지고 2번 상태에 있는 전주계열은 이런 식으로 온도가 증가되면서 주계열 단계로 진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주계열, 1번 전주계열 단계를 보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온도가 낮고 그 다음에 광도가 낮고 그러니까 L은 4파이 R제곱 시그마 T 4제곱 우리 슈테판 볼츠만 법칙, 광도 법칙 배웠기 때문에 L이 낮으면 T도 낮고 반지름 어때요? 낮죠? 반지름 낮다. 안에 들어있는 질량이 어떻다? 질량이 작다. 그러니까 얘가 태울 수 있는 연료가 적다는 소리니까 천천히 진화를 하겠죠. 따라서 타임, 수명은 굉장히 길다. 늙은 별이다. 진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번 별은 온도가 어때요? 1번보다는 온도가 높고요. 광도 어때요? 광도 굉장히 높죠? L이. 그 다음에 L은 4파이 R제곱 시그마 T 4제곱 의거해서 T 높고 L 높으니까 R 반지름도 크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질량도 크겠죠? 그러면 태울 수 있는 연료가 많으니까 수명이 굉장히 짧다. 굉장히 빠르게 탄다. 그러니까 진화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전 주계열 단계에서 특징은 뭐냐면 지금 정역학 평형 상태는 이루고 있지만 1000만 켈빈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당연히 어려워요. 선생님도 인고 공부를 할 때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 정역학 평형 상태, 즉 압력이랑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는 해. 그러니까 반지름은 일정해. 그렇지만 온도는 아직 엄청나게 뜨거워지진 않은 상태야. 그러니까 주계열 전 단계이니까 덜 뜨겁겠죠. 그러니까 수소핵 융합 반응도 아직은 이러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 주계열 단계는 마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주계열성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가 진화를 해서 주계열성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중요한 점을 얘기를 하면 주계열성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키워드는 뭐냐면 수소핵 융합 반응이에요. 수소핵 융합 반응. 융합 반응. 그리고 정역학 평형 상태. 이거가 가장 큰 키포인트예요. 정역학 평형 상태이다. 가장 큰 포인트. 여러분들이 이걸 알기 직전에 가장 포인트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주계열성의 포인트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고, 자, 지금 정역학 평형 상태가 일어나서 반지름이 일정한 상태라는 거 두 가지만 기억을 해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주계열 단계 우선 들어가 보면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전 주계열 단계를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하지만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일정한데 미세하게 중력이 조금 더 커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는 상태야. 그래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있어.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은 위치 에너지가 감소되면서 그 위치 에너지 감소된 걸 보상하기 위해서 열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높아지죠. 중심부 온도는 계속 상승해. 지금 여기 중심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표면 온도가 아니라 중심 온도가 중심에서 엄청 뜨거워져.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온도가 계속 뜨거워질 수 있냐면 온도는 1000만 켈빈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켈빈. 절대 온도 엄청 뜨거워진다는 소리예요. 이 1000만 켈빈 아까 말했죠? 상징적인 온도예요. 이 1000만 켈빈은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예요. 따라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자,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은 얘는 핵 융합 반응은 에너지를 만드는 애들이에요.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중심에서 온도가 점점 어떨까요? 온도가 더 높아지겠죠? 이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따라서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쵸?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하니까 압력이 높아져요. 따라서 중력 수축을 하다가 압력이 높아지니까 중력과 압력이 같아지는 무슨 상태가 된다? 정역학 평형 상태가 된다. 그래서 반지름 R이 일정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계열성 단계에는 이런 식으로 정역학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정역학 평형 상태 알 수 있고, 자, 전주계열 단계도 정역학 평형 상태지만 살짝 미세하게 중력이 좀 더 센 준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교과서에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소핵 융합 반응을 알아봐야 돼요. 수소핵 융합 반응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소핵 융합 반응. 자, 수소핵 융합 반응. 자, 보면은 이거 가장 큰 핵심은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된다는 소리예요. 핵이 융합한다. 4개의 수소가 융합해서 하나의 헬륨으로 변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4개의 수소 핵이 있고 얘네가 뭉쳐서 하나의 헬륨 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너무 어렵겠지만 이 4개의 수소 핵의 질량을 한번 보면은 대략적으로 4.0312 4개 지금 4개 더한 거예요. 이 4개가 이만큼의 질량을 갖는다고 치자. 단위는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의 헬륨은 질량이 4.0026만큼의 질량을 갖는데요. 자, 그러면 얘가 얘로 진화를 변신을 했는데 질량이 어때요? 변화됐나요? 변화되지 않나요? 변했죠. 그러니까 얼만큼 변했냐면 얘가 더 큰 거야. 그치? 4개가 뭉쳐서 하나가 됐는데 이만큼 약 4.0312 4.0026만큼의 어떤 그 양만큼의 질량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간 거야, 이 질량이 이대로 와야 되는데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하면 없어진 거잖아. 그쵸? 그래서 대략 이게 몇이죠? 0.026 6 0 9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대충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질량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얘를 질량 손실이라고 돼요. 질량 손실 되었다. 질량 손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량 손실이 일어나. 이 질량 손실에 광속 제곱을 곱하잖아?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된다는 법칙이 나와요. 누가 말했냐? 아인슈타인이 말한 에너지 등가 원리. 이는 에너지는 질량 손실에 광속의 제곱을 곱한 만큼 에너지화 된다.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말한 에너지 질량 등가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질량 손실. 자, 여기는 광속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E는 mc 스퀘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영어로. 그래서 E는 mc 스퀘어다. 자, 이 공식 우리 수소핵 융합 반응, 핵융합 반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제 문제는 잠깐 풀어보고 나가도록 할게요. 좀 어려워요. 예제 문제. 선생님, 머리 좋은 친구들, 엄청 수학 잘하고 물리 잘하는 친구들은 풀 수가 있을 거야. 자, 우리 태양은 주계열성이죠. 태양이 1초 동안 400만 톤의 질량을 손실했다. 자,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구하시오. 단 빛의 속도를 광속이라고 하죠. 광속은 30만 km/s예요. 1초 동안 무슨 소리냐면 1초에 30만 km를 간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보면 머리 좋은 친구들은 공식을 쓸 거야. E는 mc 스퀘어야. 그런데 1초 동안 이만큼의 질량 손실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이게 델타 M이 되겠죠. 질량 손실이 된 거야. 광속은 여기 주어졌어.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 400만 톤인 1톤은 몇 킬로야? 1000킬로죠. 그쵸? 400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 에너지는 공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볼까? 400만 톤 곱하기 광속 단위만 바뀌어주면 돼. km/s의 제곱인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게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단위 계산이죠. 단위를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까요? 1톤은 1000kg래. 400만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10의 몇 제곱이죠? 10의 6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쵸? 400만은 그치?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그치? 그 다음에 톤은 킬로그램을 바꿔야 되니까 10의 세제곱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얘가 제곱이 된 형태니까 3, 3은 9. 그 다음에 10에 2, 5, 10 제곱. 그쵸?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킬로미터. 자, 근데 우리 그 전에 킬로미터를 바꿔주자. 자, 우리 그 전에 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km/s를 미터로 바꿔줄까요? 미터/s로? 자, 1km는 1000m니까 그치? 3 곱하기 1000m니까 10의 8제곱 미터/s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쵸? 따라올 수 있죠? 그러면 요거를 다 같이 정리해보면 4 곱하기 10의 6제곱 곱하기 10의 세제곱 킬로그램 곱하기 3, 3은 9 곱하기 10의 28, 16 미터 제곱 퍼세크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얘를 정리해볼까요? 10 모여봐. 그러면 이렇게 모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 9, 36 곱하기 10에 더하면 몇이에요? 25 그 다음에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세크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치? 에너지는 근데 이거 우리 조금 더 고상하게 써보면 36 유효 숫자 한 자리만 나타내보면은 에너지는 3.6 곱하기 10의 26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세크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쵸? 근데 얘들아, 우리 이거를 단위를 바꿔보자. 우리 물리에서 1줄이라는 물리 단위 배웠었죠. 1줄은 어떤 거냐면 1뉴턴의 힘으로 1m를 간 걸 1줄이라고 해요. 그쵸? 그럼 1뉴턴은 힘이잖아.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잖아. F는 ma잖아. 그치? 힘의 단위는 뉴턴이야. 질량은 킬로그램이고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1뉴턴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1kg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 곱하면 1줄은 1kg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1m를 간 거니까 얘는 정리하면 1kg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얘가 얘인 거야. 즉 이 단위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쵸? 따라서 에너지는 3.6 곱하기 10의 26제곱줄이라고 이만큼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계열성 단계에서의 이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한 게 좀 장황하게 좀 많은데요. 정리를 해서 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촬영을 했어야 됐는데 선생님 마음이 급해서 빨리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별의 탄생에 대해서 배웠고요. 전 주계열 단계, 그 다음에 주계열 단계, 거기서 수소액 융합 반응, 정력화 평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별의 탄생에는 중력과 압력의 싸움이다. 그래서 중력이 크면은 찌그러지고 압력이 크면은 팽창한다. 같아지면 반지름 일정한 정력화 평형이 일어난다. 별은 암흑성운에서 태어나고 이 암흑성운이 저온이기 때문에 수축을 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돼. 그래서 에너지 보존에 따라서 열 에너지, 복사 에너지 높아지면서 얘가 뜨거워져. 그래서 1000켈빈까지 올라가면서 원시별이 비로소 태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시별에서 진화하면 전 주계열 단계가 되는데 주계열 전 단계로서 준전력 정력과 평형 상태에 있다. 그래서 약간의 중력 수축이 나타나고 또 1000만 켈빈은 아직 도달하지 못해서 수소액 융합 반응은 하지 못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전 주계열 단계에 1번 단계와 2번 단계를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주계열성 단계, 메인 시퀀스 스타, 여기서 진화를 하게 되면은 수소액 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1000만 켈빈에 도달을 했기 때문이야. 중력 수축을 하면 중심부 온도가 상승하고 1000만 켈빈에 도달을 해서 수소액 융합 반응이 나타나. 따라서 에너지가 공급되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압력이 증가해서 압력과 중력이 일정에 같아지는 정력화 평형태에 놓여서 반지름이 일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의 융합 반응은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변하는 거고 질량 손실이 나타나서 이 질량 손실의 광속 제곱을 곱한 만큼 에너지가 된다라는 게 이제 핵융합 반응의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 했어요. 이는 MC 스퀘어다. 그래서 이렇게 예제 문제도 풀어봤어요. 태양이 이만큼의 질량 손실이 있을 때 에너지는 얼만큼 나타나는가. 그래서 단위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정력과 평형 상태는 압력과 중력이 같은 상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엄청나게 빠르게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주계열 이후 단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별이 최후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